안녕하세요. 이투스 현수입니다. 오늘은 2026학년도 수능 대비해가지고 이제 내년에 수능을 준비하는 친구들을 위해가지고 제 커리큘럼을 간단하게 소개하고 제 수업을 듣는 데 있어가지고 어떤 부분을 좀 주의해야 될지, 쌤은 이번 앞으로의 수능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걸 위해가지고 만점을 받기 위해서 어떤 준비들을 해야 되고, 그걸 위해서 어떤 커리큘럼을 꾸려나는지에 대해 가지고 간단히 좀 소개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최대한 좀 빨리 끝내려고 노력은 할 건데, 그래도 사실 커리큘럼을 자세하게 좀 소개를 드리려면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앞으로 쌤 커리큘럼을 들을 생각이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 영상을 통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좀 이해를 하고 들어오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제 소개부터 간단하게 좀 드리면은, 저는 김현수라고 하고요. 생활관리, 사회문화 지금 이투스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2년 뒤에는 통합사회도 가르치게 될 것 같고, 지금으로선 수능, 생활관리, 사회문화 지금 빡세게 열심히 가르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서울대 사회학과 지금 졸업했기 때문에 아마 사회문화나 생활관리라는 과목 둘 다 이 제가 졸업했던 사회학과라는 학과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을 가르치는 데 있어가지고 충분한 자격은 이미 확보하지 않았나라는 생각 가지고 있고, 아마 다들 공감하실 거예요. 사회학과라는 이 학과가 전반적으로 이 사회탐구랑 관련된 여러 가지 전반적인 지식을 배우는 학과고, 제가 이미 대학교에서 여러분들을 가르쳐주기 위한 전문적인 지식을 다 확보한 상태에서 강의를 하고 있다는 거, 그 정도 믿어주셔도 충분히 가능하겠습니다. 이투스 온라인에서 지금 수업을 하고 있고, 매년 이제 한 3, 4배 정도의 수강생 증가율을 지금 보이고 있어요. 일종의 약간 뭐랄까 루키 포지션? 이 정도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이제 인강으로는 3년 차지만 실제 현강으로 했던, 실제 학원 현장에서 진행하고 있는 수업까지 합치면은 대략 한 8년 차 정도가 되고 있는 강사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도 경력적으로도 충분히 믿을 만하지 않나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24년에 Q&A와 수강 후기에서 정말 많이 반복됐던 말이 있어요. 이건 2023년에도 마찬가지였는데, 사실 한 6월에서 9월 정도 넘어가면은 쌤 수강생 숫자가 엄청 급증합니다. 거의 한 2배에서 3배 정도가 뛰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항상 똑같이 나온 얘기가 있어. 쌤 인스타 DM으로도 들어오고, Q&A도 들어오고, 수강 후기도 들어오고, 이제 알아서 후회스러워요. 이런 얘기 정말 많이 듣습니다. 사실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쌤이 아직 전국적으로 막 그렇게 널리 알려진 강사는 아니니까. 아마 이 커리큘럼을 듣고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도 나랑 맞는 강사는 누구일까에 대해 가지고 되게 진지하게 고민을 하다 보니까 쌤 커리큘럼 소개까지 흘러 들어오게 될 가능성이 높았을 텐데, 아니면 뭐 선배들한테 좀 추천을 받거나 이렇게 가지고 들어오게 됐을 가능성이 되게 높을 텐데, 사실 막판이 되면 될수록 쌤의 커리큘럼에 대한 수강생들의 믿음이 좀 더 높아지는 편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 쌤이 실제로 점수 향상을 위해 가지고 되게 실전적인 강의를 하는 편인 강사이기 때문에, 뒤로 가면 갈수록 쌤 수업에 대해 가지고 호감을 느끼는 수험생들이 많아져요. 사실 초반에는 쌤보다 훨씬 더 유명한 강사님들도 많고, 그러니까 그쪽으로 가가지고 듣다가 후반기에 들어가가지고 들어온 다음에 개년부터 들을 걸 이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다는 거, 역설적으로 쌤 강의가 꽤 좋은 편이라는 걸 좀 의미하겠죠. 그런 부분에서 신뢰를 좀 가져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2025년이 돼가지고 한 6월, 9월쯤 돼가지고 그때 들을 걸 이라고 후회하지 않기 위해 가지고 지금 사실 이 영상을 찍고 있는 거니까 자세하게 꼼꼼하게 좀 들어주시면 고맙겠어요. 일단은 좀 들어보면 알 것 같습니다. 일단은 쌤 같은 경우에는 강사라는 이 직업에 대해 가지고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요. 쌤이 사실 MBTI로 따지면은 T가 거의 한 98% 정도 나와. 그래가지고 쌤이 F 성향이 그렇게 강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들한테 막 따뜻한 말을 계속 해주고, 여러분들을 막 계속 따뜻하게 응원해주고, 근데 응원을 해주더라도 약간 좀 냉정하게 응원하는 그런 강사에 좀 가까워. 현실적인 길을 제시해주는데 강사의 목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결국은 성적 향상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쌤의 직업에서의 가치를 증명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쌤의 강의는 기본적으로 항상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철저하게 점수를 올리는 데 집중하는 되게 실전적이고 효율적인 강의라고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사회문화를 가르치든 생활관리를 가르치든 기본적으로 항상 수능을 목표로 하는 강의, 잡담 같은 거 너무 많이 하지 않고, 물론 여러분들이 수업에 집중하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는 쌤이 약간 스탠드업 코미디언 같은 모습을 보이기도 해야 돼. 쌤은 사실 사람을 웃기는 걸 너무 좋아하긴 한단 말이야. 내가 이 강의를 하면서 가장 살아있음을 느낄 때가 이 현장에 있는 학생들을 웃길 때긴 하거든. 그래서 되게 재밌는 강의가 되긴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는 철저하게 점수 향상, 상승에 목표를 두고 돌아가는 그런 강좌라는 거를 확실하게 이해를 좀 해주고 지금부터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고, 그걸 위해 가지고 지금부터 모든 커리큘럼들이 다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국은 내년 수능에서 여러분들이 만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이 보완이 돼야 되고 어떤 부분이 확실하게 갖춰져야 될지에 대해 가지고 항상 고민하고 집중하는 강사라는 거, 그걸로써 제 강사로서의 정체성을 좀 규정을 하고 있어요. 전반적인 수업 특징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 같은 경우에는 철저하게 논리적이고 이해 중심 강의를 지향합니다.
반대편에는 암기 중심의 강의가 있을 거예요. 쌤 같은 경우에는 어릴 때도 나는 암기하는 거 별로 안 좋아했어. 기본적으로 논리적으로 이해하고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암기는 자연스럽게 되는 거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개념 완성 단계에서 여러분들을 철저하게 논리적으로 이해시키고 완벽하게 따라올 수 있게끔 기초를 잘 깔고 그 이후에도 문제를 많이 풀어보다 보면은 사회문화나 생활관리가 사실 개념량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런 과목은 아니야. 다른 과목들에 비해 가지고 압도적으로 암기가 중요한 그런 과목은 아닙니다. 물론 어떤 과목들 중에는 사탐 과목이든 뭐 이과의 과탐 과목이든 암기가 굉장히 중요한 과목들은 당연히 있을 수 있어요. 양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많고 특히 역사 과목들 그런 과목들은 암기를 하지 않으면 사실상 문제에 대응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암기 위주의 수업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과목들도 있을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 사회문화랑 생활관리는 그런 과목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암기는 문제를 풀면서 계속 익숙해지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는 자연스럽게 된다고 생각하고 그 전에 단순히 암기를 해가지고는 대응할 수 없는 수준으로 지금 사회문화와 생활관리의 난이도가 올라가고 있단 말이지. 그런 부분에서 사회문화와 생활관리의 기본적인 개념을 암기하는 거는 너무너무 기본인 거고 말 그대로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인 거고 그건 제가 수업 시간에서 문제를 풀어나가고 계속 이해를 시켜주는 과정을 통해서 당연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쌤은 필기도 사실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아요. 뒤쪽에서 쌤이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기본적으로 쌤은 교재 하나에다가 모든 내용을 다 정리하는 걸 지향하고 있고 따로 필기노트 같은 거 되게 복잡하게 만들어가지고 예쁘게 꾸며가면서 하는 거 큰 의미 없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조금 더 편한 수업이 될 수는 있을 거예요. 상대적으로 필기해야 될 양이 좀 적어. 필기를 안 시킨다는 건 아니고 교재 안에다가 싹 다 정리하면서 여러분들이 한눈에 보기 쉽게 이해를 시켜드리고 정리를 해놓기는 하겠지만 필기를 하긴 하겠지만 그 양을 최대한 줄이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어요. 대신에 쌤이랑 눈을 맞추면서 이 기본적인 내용들을 확실하게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과정에 좀 더 집중을 하고 있다는 거. 기본적으로 학생 관점에서 실전형으로 강의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이게 어떤 얘기냐면 사실 여러분들도 아마 앞으로 사탐 공부를 하거나 지금까지 뭐 수학 공부라든지 국어 공부 같은 거 하면서 그런 생각을 좀 하실지 모르겠는데 쌤은 학창 시절에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 뭐 EBS라든지 아니면 뭐 그 외에 인강 사이트 같은 거를 쌤도 어릴 때 보긴 했었단 말이야. 사실 쌤은 그 08학번이기 때문에 쌤이 한창 수능을 볼 때는 이 인강이라는 게 지금처럼 폭발적으로 막 올라와 있지는 않은 상태였단 말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쌤이 그때 당시에 이제 해설 강의 같은 걸 이제 찾아보면서 혼자서 쌤이 느꼈던 생각은 그런 거였습니다. 아니 강사쌤들이 해설을 하긴 하는데 이게 너무 정석적인 루트만 설명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학생의 관점에서 이 수능에서 긴장되는 그런 상태에서 이 문제를 처음으로 만났을 때 내가 지금까지 풀어보지 않은 느낌의 문제, 굉장히 어려운 고난도의 문제를 만났을 때 학생의 입장에서 어떻게 접근하는지를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그냥 문제를 이미 다 출제되고 나서 문제 다 풀어보고 나서 정석적인 해설을 하는 건 사실 누구든 할 수 있단 말이지. 여러분들도 그냥 해설지 보고 강의하면은 그런 식으로 정석적인 해설 요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풀면 됩니다 라는 얘기는 다 할 수 있어요. 문제는 실제로 수능에서 이 문제를 처음으로 만났을 때 당시에 학생이 당황을 할 거란 말이지. 일반적으로 고난이도 문제를 만났을 때 그런 상황에서 어떤 사고 과정을 논리적으로 꺼내야 되고 이 문제의 이런 부분들에서 이런 내용들을 추론해가지고 이 문제는 예전에 배웠던 요 원리를 통해 가지고 푸는 거구나. 이런 선지 같은 경우에 예전에 배웠던 요 사상가의 논리를 활용해야지만 풀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끔 만들어주지 않으면 그냥 정석적인 해설만으로는 학생의 실력이 늘어나지 않아요. 그런 부분에서 쌤이 굉장히 학생 시절에도 문제점을 많이 생각을 하고 있었고 강사가 된 이후에도 그 생각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쌤은 니들이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바라봤을 때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고 어떤 스킬을 쓰고 어떤 원리를 적용했을 때 문제를 가장 쉽게 풀 수 있을지 그리고 함정에 빠지지 않고 어떻게 잘 헤쳐나올 수 있을지라는 부분에 항상 주목을 하고 있는 강사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매일매일 쌤이 고민하는 게 그런 거고 쌤 조교들하고 맨날 토의하는 게 그런 부분이고 뭐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실질적으로 문제를 풀어내는 법을 제대로 가르쳐 줄 수 있는 강의. 그냥 다 끝나고 나서 사후적으로 해석하는 거 말고 당연히 이런 것들은 나올 수 있었잖아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말고 예전에 배웠던 요런 부분들에 기반해 가지고 요런 문제가 나온 것이고 앞으로 수능에도 요런 내용이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논리는 확실하게 외워둬야 된다. 요런 스킬들은 확실하게 머릿속에 담아둬야 된다. 이런 얘기를 주로 하는 그런 강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5개념 같은 거 없습니다. 쌤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뭐 생활과 윤리 같은 과목이 사실 5개념으로 문제가 좀 많은데 쌤 같은 경우에는 딱히 5개념으로 지적받아 본 적이 없는 강사예요. 기본적으로 쌤은 생활과 윤리 같이 5개념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강의에서는 극도로 조심해가지고 최대한 원전 기반으로 해가지고 물론 쌤은 개인적으로 또 막 너무 지엽적인 내용을 강의해가지고 학생들의 불안감을 막 끌어올리는 그런 강의는 되게 싫어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수능에 나올 수 있는 내용들 안에서 원전 기반으로 한 해설을 지향하고 강의를 지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딱히 5개념에 관련된 걱정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Q&A는 강사가 직접 답변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쌤이 지금
매년 수강생 숫자가 3배, 4배 이런 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쌤이 아마 6월 전까지는 직접 답변하는 거를 약속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보통 그때까지는 질문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올라가진 않거든요. 근데 6월이나 9월을 넘어서게 되면은 쌤의 경험상으로 봤을 때 쌤 수강생 숫자가 폭증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쌤이 Q&A를 다 직접 답변하다가는 정상적인 일상생활은 물론이고 커리큘럼을 유지할 수가 없을 수도 있어. 그래서 쌤이 굉장히 믿을 만한 조교들을 추가로 좀 뽑으려고 지금 시도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믿을 만한 조교진으로 구성해가지고 6월, 9월 이후에는 아마도 그 친구들이랑 같이 질문 답변에 나설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 전까지는 쌤이 웬만하면 Q&A 직접 답변을 하는 거를 지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6월, 9월 이후에도 좀 어려운 내용들, 여러분들 입장에서 굉장히 헷갈릴 법한 내용들은 가능하면 쌤이 직접 응답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해 보려고 생각을 일단 하고 있습니다. 이건 상황에 따라 조금은 달라질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이걸 쌤이 굉장히 이 시간이 허락하는 한, 쌤의 체력이 허락하는 한 하려고 노력하는 강사이기도 합니다. 유튜브 SNS 통해 가지고 의사소통할 수 있고 쌤 SNS 당연히 인스타그램에도 있고 뭐 이투스 홈페이지도 나와 있지만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쌤이 지금 그 이투스 현수쌤이라는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는데 아마 생활관리랑 사회문화 같은 과목들을 내신 공부를 해보다가 유튜브에 답답해가지고 영상 한 번씩 찾아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쌤 영상을 한 번쯤은 봤을 수밖에 없어. 아마도 이투스 현수쌤이라는 유튜브 채널이 있고요. 거기 오셔가지고 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이런 게 필요 없습니다. 오셔가지고 한 10분 정도 단위로 생윤사문이랑 관련된 개념들을 싹 다 정리해주는 그런 유튜브 운영하고 있고 거기에다가 쌤이 매월 뭐 학평이라든지 평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 치고 나면은 거기다 해설 강의도 굉장히 자세하게 올리는 편이니까 오셔가지고 한번 영상 참고하시면은 되게 좋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거기 있는 댓글도 보고 Q&A도 보고 쌤한테 오는 DM도 보고 이렇게 하면서 실시간으로 강의를 계속 변화시켜 나가려고 여러분들한테 최적화된 강의로 변화시켜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이라는 것도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생활관리랑 사회문화 커리큘럼에 대한 얘기를 들어갈 건데 그 얘기를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요즘 트렌드부터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사탐런이라는 게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시작했어요. 원래는 이과 친구들, 그러니까 과탐 2개만 선택해야지만 이과 관련된 대학을 들어갈 수 있었던 친구들이 이제는 사탐 한 과목을 선택해도 갈 수 있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 그런 상황 때문에 사회문화랑 생활관리가 굉장히 수험생 숫자가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사회문화만 해도 벌써 작년에 비하면 거의 한 20% 가까운 그런 수험생 숫자 상승률을 보이고 있고 생활관리도 비슷한 상황이란 말이죠. 어쨌든 생윤사문이 사탐 중에서는 선택자 수 1, 2위 과목이기 때문에 다른 과목들에 비해 가지고 이 과목들이 굉장히 등급컷의 측면에서 안정적이고 표준 점수도 꽤 높게 나오는 편이고 그런 것들 때문에 이걸 선택하는 게 당연히 이해가 가는 상황입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거는 원래 과탐을 선택하던 친구들이 일반적으로 암기라든지 뭐 혹은 여러 가지 논리 추론에 있어서 강한 모습을 조금 보이는 건 사실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생윤사문의 등급컷을 유지하기 위해서 1등급 컷이 50점으로 나와서 한 문제 틀리면 막 2등급 삭제돼가지고 한 문제 틀리면 3등급으로 떨어지고 이런 상황을 평가원은 방지하려고 노력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생활과 윤리 그리고 사회문화 같은 과목들의 난이도는 확연하게 어려워지고 있어요. 작년에 비해 가지고 어렵고요. 재작년에 비해 가지고 계속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과목들을 절대로 만만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생윤사문이 사탐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개념량이 좀 적은 편이고 쉽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많은 친구들이 선택을 하지만 실제로 와가지고 이걸 그냥 대충 나이브하게 생각을 하고 그냥 에이 대충 한 6월 지나가지고 대충 문제 몇 번 풀어보고 대충 외우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보통은 수능에 가가지고 대참사를 겪게 된단 말이죠. 이번에 수험생 친구들 중에서도 쌤 강의를 듣는 친구들 중에서도 너무 막판에 시작했다가 망했다 이런 후기를 남겨주는 친구들이 많은 걸 보면 여러분들이 이 과목을 절대로 단순하게 생각하거나 아니면 대충 짧은 기간 안에 공부해가지고 만점을 받을 수 있는 과목 그런 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거에 기반해가지고 쌤이 지금부터 이걸 만점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드릴 거예요. 어차피 시작한 거 만점 받으러 가야 됩니다. 뭐가 아니라 1등급이 아니라 1등급을 목표로 삼고 가가지고 뭐 예를 들면 사회문화 1등급 커트라인이 보통 한 45점에서 47점 사이로 걸리니까 한 문제 정도는 틀려도 돼. 그러니까 내가 요 주제는 굳이 안 배워도 되지 않을까? 이딴 거지 같은 생각을 하면 안 돼. 일단 그지 같은 생각. 내 쌤이 이 생각만 하면 약간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데 많은 친구들이 막판에 가가지고 쌤한테 와가지고 이런 걸 물어봐요. 쌤 사회문화에서 가장 어려운 도표 통계 같은 거 그런 것들 중에 한 문제 정도는 날려도 1등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건 공부 안 하고 나머지를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다 맞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쌤이 욕을 잘 안 하는 강사긴 한데 지랄하면 안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러면은 막판에 조져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기본적으로 만점을 목표로 해야지 그 와중에 실수가 한두 개 정도 나오더라도 1등급 커트라인에 걸릴 수 있는 것이지 애초부터 특정 부분을 포기하겠다. 뭐 생활관리에서 환경윤리가 너무 어려우니까 사상가가 막 11명이 나오고 그러니까 거기에 압도돼가지고 아, 요 부분은 좀 대충 배우고 요거 하나 날려도 하나만 틀리면 1등급 받을 수 있으니까 요딴 계산을 하면 안 돼. 기본적으로 모든 내용을 완벽하게 해가지고 만점을 받겠다는 걸 목표로 삼아가지고 가야 되고 만점을 받았을 때 또 표준 점수 측면에서 이득이 어마어마하게 큰 게 지금 생활관리와 사회문화의 상황이에요. 특히 생활관리는 작년 수능, 정확히는 올해 수능이죠. 올해 수능에서 굉장히 어렵게 나왔기 때문에 1등급 커트라인이 굉장히 낮아진 상황이고 만점을 받았을 때 표준 점수가 과탐 4과목을 다 제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높게 나오는 그런 수준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만점을 목표로 해가지고 내가 여기서 등급은 물론이고 표준 점수까지 압도적으로 받아가지고 정시든 수시든 굉장히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겠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굳게 가지고 들어가셔야지 안정적인 점수 확보가 가능한 과목이다. 가뜩이나 어려워진 만큼 그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얘기를 드릴 거예요. 사회문화 같은 경우에는 사회문화가 이번에 아무래도 사탐론의 수혜를 가장 많이 받은 과목이죠. 생활관리보다도 수혜를 제일 많이 받았고 사회문화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특징을 크게 3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개념량 자체가 사탐 과목 중에서 가장 적은 편에 해당된다. 경제 정도를 제외하면 거의 사실상 수학이나 다름없는 경제 정도를 제외하면 사회문화가 개념량이 거의 가장 작은 과목에 해당이 되고 그 개념량이 되게 작음으로 인해 가지고 사실 개념 공부를 빠르게 끝내기에는 굉장히 유리한 과목. 그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점수가 단기적으로 초반에 빠르게 올라가기에도 굉장히 유리한 과목이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도표통계라는 특수한 유형의 존재. 이 수학적인 문제에 가까운 도표통계 유형이라는 게 나와요. 통계를 분석하는 그런 유형인데 그 유형이 보통 사회문화에서 일종의 그 킬러라는 말을 쓰는 건 약간 위험할 것 같으니까 고난도 주제 유형으로 이제 보통 출제가 많이 되는 거죠. 그 도표통계 유형으로 인해 가지고 난이도가 굉장히 올라가는 거. 세 번째, 요즘 사회문화의 특징이 해당되는 게 세 번째인데 타임 어택이 예전에도 비슷한 느낌은 있었지만 요즘엔 너무 심합니다. 이 20문제를 30분 안에 풀어야 되는데 요즘에 일반적인 수험생 입장에서 이게 거의 불가능한 목표처럼 보이는 수준까지 난이도가 많이 올라와 있어요. 대부분의 친구들이 항상 쌤한테 상담하는 부분이 쌤, 문제를 제 시간에 다 풀 수가 없어요 라는 부분입니다. 그걸 위해 가지고 쌤이 일부러 타임어택이라는 이름으로 커리큘럼까지 하나 만들어 놓기까지 할 정도로 요즘에 굉장히 시간이 부족한 과목이다. 그런 얘기까지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3가지 특징 정도가 있고 전반적으로 이런 과정을 거쳐야지 사회문화에서 만점을 받을 수 있다는 거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개념 완성은 너무 당연한 거예요. 너무 당연한 거. 어떤 과목에서도 없을 수가 없는 거. 기본적으로 이 개념에 대해 가지고 어차피 쌤이 몇 번이나 얘기하지만 암기는 어차피 문제 풀면서 돼. 물론 쌤이 개념 완성을 하는 과정에서 야 이거는 확실하게 외워야 되는 거야. 이건 무조건 외워야 되는 거니까 일단 열심히 외우면서 들어가자라고 얘기는 하겠지만 그 개념 완성 과정에서 말 그대로 완벽한 수준으로 암기가 들어갈 필요 쌤은 그렇게까지 필요하진 않다고 생각해. 왜냐면 이후에 개념 완성 안에서도 문제를 쌤이 계속 풀어보게 시킬 거고 여러분들이 3월 학평, 4월 학평 이런 거 계속 보려고 대비를 하는 과정에서 기출문제도 보게 될 거고 쌤이랑 같이 커리큘럼 안에 기출문제 커리큘럼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선지는 어차피 외워진다 이 말이죠. 그러면 핵심은 뭐냐? 이 선지들이 앞으로 변형돼서 나올 수 있는데 그 변형돼서 나오는 선지는 당연하지만 기출문제의 선지 목록에 없단 말이야. 그럼 기출문제의 선지 목록에 없는 변형된 선지가 나오는 경우에도 대응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려면은 개념에 대해 가지고 논리적인 이해가 돼 있어야 돼요. 그냥 단순히 요런 단어는 뭐 요런 입장을 뜻한다. 요런 사상가는 요런 단어 위주로 말을 하더라. 이런 것만 생각을 하면서 암기를 열심히 하면은 평가원 출제자분들이 내는 함정에 100% 빠지게 됩니다. 실제로 평가원 출제자분들은 여러분들이 대략 어떤 식으로 이 개념을 암기하고 있는지 대충 알고 있어요. 뭐 기능론이라고 치면은 조화, 안정, 균형 이런 단어들이 보통 기능론이 많이 쓰는 단어들인데 그 단어를 쓰면은 기능론이라고 생각하게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그 단어를 써가지고 기능론이 아닌 다른 관점이랑 관련된 문제를 내버리고 그런 식으로 문제를 출제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각 입장들이 혹은 각 사상가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논리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 내용들을 말하고 있는지에 대해 가지고 완벽하게 이해가 되어 있지 않으면 문제를 맞출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개념에 대해 가지고 논리적으로 완벽하게 이해시키는 게 쌤이 개념 완성에서 무조건 시도하는 방법이에요. 필기노트 같은 거 따로 만들지 않습니다. 왜냐면 암기가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암기도 당연히 할 거예요. 할 거지만 그거랑 별개로 그 내용을 논리적으로 이해한 다음에 암기시키는 그 과정으로 들어갈 거고 그 과정에서 쌤은 필기노트를 따로 만들지 않고 이 개념 완성, 저스트 디스 개념 완성이라는 책 한 권에다가 싹 다 정리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얘기는 조금 이따가 자세하게 해드릴 거고 그러고 나면 이제 도표 원리랑 관련된 내용들, 도표 기출문제의 흐름을 분석하고 도표 통계에 실제로 어떤 유형의 문제들이 나오며
문제들이죠. 그 유형의 문제들을 어떤 방향으로 풀어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수업이 필요해요. 도표통계의 원리를 체득하고 실전 기출 문제들을 풀어보고 가능하다면 쌤의 자체 제작 문제까지도 풀어보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될 거고요. 그러고 나서 쌤은 개인적으로 요게 최종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 두 개는 기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조건 해야 되는 과정. 여기까지 가야 이제 확실하게 만점을 받을 수 있는 실력이 갖춰진다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참고로 요거랑 관련된 대놓고 요것만 다루는 커리큘럼은 쌤이 알기로 쌤밖에 안 합니다. 기출이랑 유형훈련. 이걸 하기 전에 사실 요 과정들을 한 3번 정도 반복을 하면서 쌤이 3번 반복하라고 얘기하는 거는 인강을 3번 다 반복해가지고 들으라는 게 아니라 쌤의 교재에 정리되어 있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했던 필기들, 쌤이 이 부분에서 강조했던 것들, 이런 것들이 교재에 정리되어 있을 거기 때문에 교재를 다시 반복해가지고 3번 정도 보면서 그 중에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은 쌤의 인강으로 다시 한번 보충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과정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과정을 반복하고 나서 이제 최종 단계, 기출 유형 훈련으로 넘어가면 여기는 이제 실전 문제풀이 행동 영역 학습입니다. 행동 영역이라고 하면 어떤 내가 처음 보는 문제를 봤을 때 혹은 지금까지 기출되었던 유형이랑 유사한 문제를 봤을 때 이미 그거에 대해 가지고 완벽히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된단 말이지. 이 기출 문제랑 비슷한 유형으로 어차피 수능도 나올 수밖에 없어. 수능에서 완전히 새로운 유형을 보여준 사례가 없었냐 그러면 아예 없었던 건 아니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수능 문제는 결국은 기출 문제에 기반해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사실상 완전히 새로운 유형처럼 보이는 문제마저도 결국은 EBS나 기출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게끔 만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평가원의 기본적인 원칙이니까요. 그러니 핵심은 기출 문제를 계속 보면서 지금까지 문제 유형이 어떤 방향으로 바뀌어 왔는지 단순히 도표 통계 문제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요즘에는 개념 유형 문제 중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유형의 문제들이 많이 나온단 말이죠. 일종의 IQ 테스트 같은 느낌의 그건 쌤이랑 커리큘럼을 들어가 보면 알게 될 겁니다. 그런 느낌의 문제들을 대응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문제들을 유형별로 좀 봐줄 필요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유형을 내는 문제가 있고 이런 식으로 유형 그냥 교과서에 있는 단원 순서대로만 문제 계속 반복해서 풀어보는 게 아니라 특정 유형 위주로 문제를 모아놓은 거를 반복해가지고 보면서 도표 통계 문제들끼리만 보고 개념 유형들 중에서 어려운 유형들끼리만 모아가지고 똑같은 유형들을 반복적으로 반복하면서 풀어보고 이러면서 익숙해지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과정을 통해가지고 실제로 수능에서 이런 문제들을 맞닥뜨렸을 때 어떤 방향으로 푸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지에 대해 가지고 쌤이랑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얘기를 하게 될 거예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고 모의고사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6편, 9편 기반으로 해가지고 실전 훈련을 하는 과정 당연히 필요합니다. 요 과정들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쌤이 커리큘럼을 짜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거랑 관련해서 사회문화 커리큘럼 간단하게 요약 드리고 그리고 사회문화 커리큘럼이 대략 어떤 식으로 수업이 진행되는지 구체적인 설명도 드릴 거예요. 1월부터 3월까지는 저스트디스 개념 완성이라는 커리큘럼을 통해서 개념을 완성하고 기본적인 암기를 하고 완벽하게 이해를 하는 과정. 3월부터 4월까지는 킬 더 킬러 도표 통계 훈련이라는 커리큘럼을 통해 가지고 도표 통계의 기본적인 원리를 배우고 나서 기출 문제부터 해서 쌤의 자체 제작 문제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완벽하게 훈련해 나가는 과정. 5월부터 8월까지는 타임 어택이라 그래가지고 아까 얘기했던 유형별로 문제를 모아놓고 반복해가지고 보는 과정. 이걸 통해 가지고 실제로 사회문화에서 시간을 줄이는 연습을 할 겁니다. 함정에 빠지지 않는 연습을 할 거예요. 문제를 푸는 것만을 위해 가지고 만들어진 커리큘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쌤이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실전적으로 문제를 빠르게 함정에 빠지지 않고 풀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전수해 드릴 겁니다. 9월부터는 더원 실전 모의고사라는 풀 모의고사가 있고 20문제 30분짜리 수능이랑 똑같은 넥스트 레벨 고난도 모의고사라고 하는 요즘에는 쌤이 도표만 내고 있지 않아요. 고난도 모의고사라고 해가지고 개념들 중에서 어려웠던 개념들까지도 모아가지고 내고 있습니다. 중심이 도표가 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념형들 중에서 어려운 것들도 반복해서 훈련할 수 있게끔 내주는 고난도 모의고사가 마지막으로 기다리고 있어요. 첫 번째, 저스트디스 개념 완성, 사회문화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 개념이 가장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이 개념이 안 돼 있으면 당연히 뒤쪽에서 무슨 짓을 하든지 고점수가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첫 번째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기초를 쌓는 과정. 이걸 하지 않으면은 당연히 사회문화 고난이도 모의고사가 나온다고 가정했을 때 고득점을 하는 건 불가능에 가까운 영역으로 가기 때문에 무조건 모든 수험생들의 필수 커리큘럼이라고 강조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개념 뿌리를 굳히는 과정. 아까도 계속 반복해가지고 쌤이 아마 이 커리큘럼 소개 영상 끝날 때까지 계속 한 100번 정도 얘기하게 될 거야. 결국은 이해예요. 필기를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냥 단순히 외운다. 이 단어 하나하나 암기한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기본이고 그 단어들이 실제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 가지고 일종의 인문학적인 이해가 필요하다는 거죠. 특히 사탐론을 통해 가지고 넘어오게 되는 이과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에 약간 거부감을 보이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건 사회학이랑 관련된 과목입니다. 이 사회학이라는 학문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없이는 실제로 이런 선지 변형 문제를 풀어내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완벽한 이해가 필요해요.
단권화 시킬 거고요. 필기 많이 하지 않을 거고요. 쌤이 이렇게 PPT로 계속 띄워주면서 교재에 있는 이 부분에는 밑줄 꺼라. 그리고 교재에 있는 이 부분에 추가로 플러스 동그라미 해가지고 추가적인 필기 몇 개만 더 적어놓자.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시험에 나오고 수능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다라는 식으로 계속 강조해주는 그런 과정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논리적으로 이해시킬 거예요. 과도한 필기는 하지 않을 거고 필기 노트도 필요 없고요. 이 교재 안에다가 모든 내용을 정리해가지고 수능장까지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완벽한 교재를 만들어내는 과정입니다. 쌤이랑 같이 여러분들이 필기하면서 만들어 나가는 거죠. 자세하고 쉬운 설명하는 건 너무 당연하고 쌤이 사실 개인적으로 강사로서 제일 자신 있는 부분은 쉽게 설명하는 거예요. 사실 쌤이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 이투스 현수쌤이라는 거기 유튜브에서 쌤이 처음에 시도했던 게 사회문화랑 생활관리 개념이 사실 그렇게 압도적으로 어렵거나 막 미친 듯이 난이도가 높은 그런 건 아니야. 고3 수준에서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내용인데 여러분들 중에 많은 친구들이 아예 이해가 안 갑니다. 아예 이런 내용들의 개념 자체가 완전히 무너져 있습니다. 이런 하소연을 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그럼 내가 10분 단위로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해줄게 라고 해가지고 인기를 얻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나름대로 구독자 수도 한 3만 5천 명 정도는 되고 일반적인 쌤이 좀 주력 영상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조회수 20만 넘고 막 그 정도가 됐단 말이지. 그만큼 쌤이 실제 수업에서도 그런 거랑 관련해가지고 미친 듯이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이해시킬 때까지 수업한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많이 수업을 하는, 많이 얘기를 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최대한 자세한 예시를 들어가면서 깔끔하게 설명을 해서 완벽하게 이해시킨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쌤의 장점이 압도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쌤이 정말 제일 잘한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니까 그건 믿고 따라오셔도 될 것 같고 쌤은 사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을 웃기는 걸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항상 개그 욕심이 좀 있어. 사실 후반기 커리큘럼을 가면 갈수록 이제 쌤이 막 거기서 막 개그를 막 치려고 하고 드립을 치려고 하면은 수업이나 하지 저게 뭐 하는 짓이야 이런 시선이 좀 있을 것 같아가지고 후반기로 갈수록 웃음의 비중을 좀 줄이지만 개념 완성 파트에선 쌤이 최대한 재밌게 여러분들이 중도의 수강을 포기하지 않게끔 계속 집중하면서 따라올 수 있게끔 여러 가지 예시들 뭐 썰들 결국 그런 것들은 다 개념이랑 관련 있도록 개념을 이해하는 거랑 도움이 되도록 그런 부분에서 설명을 해나가는 그런 과정이라서 수업 자체도 아마 재밌을 거예요. 쌤이 그런 부분에서 자신이 있고 5개념 같은 거 있을 수 없고요. 기출 트렌드를 전반적으로 반영해주는 수업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개념 완성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개념에 대한 기초적인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개념은 이런 문제로 출제된다. 일반적으로. 그리고 뒤쪽에 쌤이 평가원 문제도 실어놨거든. 그 평가원 문제들 같이 보면서 이런 식으로 유형이 바뀌어 왔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략 이런 방식이 필요해라는 거를 기초적인 부분들은 다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런 내용들을 거치는 과정에서 응용력이 되게 뛰어난 친구들은 저스티스 개념 완성만 딱 들어도 만점이 나오는 그런 수준으로 실력이 올라가기도 하고 그럽니다. 현강 촬영해가지고 업로드하는 방식이고 쌤이 실제로 현장에서 학생들을 데리고 수업하는 그걸 촬영을 해가지고 바로바로 인강에 업로드하는 방식이고요. 12월에 개강해가지고 3월 초에 완강하는 그런 식으로 수업이 진행될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강 대상은 전원이에요. 너무 당연하게도 이건 무조건 모두가 거쳐야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킬 더 킬러입니다. 도표의 실마리라는 제목을 달고 있고요. 50점 위에서는 당연히 도표를 잡아야 된다. 사회문화에서 도표 통계는 되게 악명이 높잖아요. 누구든지 사회문화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건 보통은 도표 통계가 되는 경우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랑 관련해가지고 일종의 수학적 문제에 가까운 20문제 중에 보통 4문제 정도가 도표 통계 문제로 나오게 되는데 그 도표 통계 문제랑 관련해 요즘에는 3개가 나오고 있거든요. 요즘엔 3개가 나오고 있긴 한데 또 내년엔 사실 어떻게 될지 몰라. 그래서 기본적으로 쌤은 나올 수 있는 가능성 있는 도표 통계 유형들은 다 다루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50점을 위해선 기본적으로 도표 통계에 대한 원리 이해, 문제풀이 방법론 이런 것들이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표 통계를 완벽하게 정복할 수 있도록 아주 기초적인 이해, 여러분들의 수준이 한 중학생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강의를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수학 좀 잘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 팔짱 끼고 아니 뭐 저딴 것까지 설명하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수학을 잘한다고 해도 아주 기초적인 원리가 실제로 어떻게 기초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무지한 경우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저건 너무 당연한 건데? 라고 생각을 해도 그 당연한 것들이 모여가지고 생각보다 난 이미 미적분도 나는 확률과 통계까지 하는 사람이야. 이런 생각하지 말고 아주 기초적인 원리들을 확실하게 다시 한번 다져줘야지 실제로 도표 통계 문제를 무난하게 풀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꾸준히 따라와 주시면은 그걸 통해서 나중에는 뭐야 내가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던 원리들을 확실하게 기억해 놓으니까 문제가 생각보다 쉽게 풀리네? 라는 경험을 하게 될 거예요. 빠르고 정확하게 문제를 풀이할 수 있는 방법론에 대한 얘기도 정말 많이 할 겁니다. 도표 통계 문제를 풀 때 수학적인 계산을 조금 더 빨리 하는 방법들, 뭐 분수 크기 비교 이런 것들 너무 당연하고 쉬운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생각보다 좀 복잡하고 비슷한 수치들이 분수로 나오면 또 비교하기 어려울 때 있거든. 그때 어떤 방향으로 하면 분수 대소 비교 되게 쉽게 할 수 있는지, 그 외에도 도표 통계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데이터 같은 것들을 정리할 때 어느 위치에다가 시험지에 어느 위치에다가 정리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지, 어떤 경우에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야 되고 안 그려야 되는
되는지, 어떤 식으로 데이터들을 추가적으로 표 안쪽에다가 표시해 놓는 게 더 유리한지, 함정에 덜 빠지기 쉬운지 그런 과정들을 전반적으로 다 설명을 해 드릴 거예요. 기출문제는 기본적으로 쭉 실려 있어가지고 흐름을 볼 수 있도록 돼 있고요. 최근에 도표 통계 문제가 어떤 식으로 변화해 왔는지 그걸 보면은 결국 앞으로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쌤의 자체 제작 문제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쉽습니다. 쌤의 자체 제작 문제는 기본적으로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와, 이 정도 난이도의 문제까지 수능에 나올 거라고 싶은 문제들까지 수능에 다 출제가 돼. 실제로 요즘 수능이 굉장히 어려워졌기 때문에 그런 자체 제작 문제를 통해서 수능에 아무리 고난도의 문제가 나오더라도 어떻게든 대응할 수 있게끔 만들어드리는 그런 과정이 될 거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것도 현강 촬영해가지고 업로드합니다. 3월 초에 개강해가지고 4월 말에 여러분들 중간고사 보기 전에 완강되는 그걸 목표로 해가지고 쌤이 수업을 이끌어 나갈 거예요. 수강 대상 당연히 전원입니다. 도표 통계의 원리를 안 듣고 수능 사회문화를 보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수능 사회문화에서 기본적으로 다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 쌤의 커리큘럼 중에 이건 전원이 안 들어도 돼라고 얘기하는 커리큘럼은 없어요. 쌤은 사실 커리큘럼을 많이 만드는 강사가 아니야. 쌤은 그냥 핵심 커리큘럼들만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반드시 필요한 커리큘럼만 제공하는 사람이지, 사실 뭐 교재를 막 많이 팔아가지고 쌤 매출 올리고 이런 거는 쌤이 실력을 여러분들의 높여주면 어차피 쌤의 매출이 올라가는 건 너무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쌤의 애초에 교재를 그렇게 많이 만드는 강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믿고 그냥 쌤의 기본적인 커리큘럼은 다 그냥 쭉 따라온다라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되겠어요. 세 번째, 타임 어택. 쌤은 개인적으로 이게 쌤의 사회문화에서의 가장 특장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왜냐면 사실 개념 완성 쌤이 제일 잘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강사 쌤들이 개념 완성 커리큘럼 당연히 다 가지고 있어. 킬더킬러, 도표 통계 원리하는 특강 강좌, 그것도 모든 쌤들이 다 가지고 있어. 사회문화 하시는 쌤들이라면. 물론 쌤이 설명은 제일 잘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근데 이 커리큘럼만큼은 쌤이 아마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커리큘럼일 거예요. 기본적으로 철저하게 시간 단축만을 위해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끌고 가는 커리큘럼이기 때문에 다른 강사 쌤들이 제가 알기론 이것만을 대비하는 커리큘럼은 가지고 있지 않단 말이죠. 쌤이 막판에 정리를 하는 그런 과정에서 6월 넘어가면서 한 9월 직전까지 가는 그 과정에서 마지막 커리큘럼으로 이 커리큘럼을 배치해 놓은 건 요즘 수능에 최적화시킨 커리큘럼을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요즘 수능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타임 어택이 정말 심해요. 항상 시간이 부족하단 말이지. 그런 부분에서 대응하기 위해 가지고 선지, 암기, 기출, 양치기로 2등급은 가능할지 모르지만 1등급은 결국은 시간 관리에서 나오는 거고, 도표 통계의 가장 어려운 부분을 풀어낼 수 있는 능력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 타임 어택이라는 강좌를 통해 가지고 시간 관리를 하는 법, 그러면서도 함정에 빠지지 않는 법, 괜히 의문사하지 않는 법, 막 당연히 맞췄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말도 안 되게 틀려버리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막아주는 것, 그런 과정들에 해당되는 커리큘럼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올해부터 시작을 했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실제로 이 커리큘럼을 따라왔던 친구들은 거의 다 고점수를 받은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고, 기출, 고퀄 자체 해당 문제 섞습니다. 기출 문제의 흐름도 계속 반복해가지고 볼 거예요. 이걸 유형별로 모아놓을 겁니다. 요 유형, 요 유형, 요 유형 이렇게 개념 문제들 중에서도 그냥 개념들, 예를 들면 뭐 기능론, 갈등론, 상징적 상호작용론,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 이런 식으로 단원별로 모아놓는 게 아니라 단원이 다르더라도 유형이 같으면 모아놓는 거죠. 표 형태로 해가지고 알고리즘 형태로 문제를 내는 경우의 수를 따져봐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으면 그런 문제들끼리 모읍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문제 유형들을 개념 유형편이라는 1권 부분에서는 문제 유형을 대충 한 8개, 9개 정도로 나눠요. 그렇게 한 다음에 그 유형들별로 반복해가지고 풀어보는 과정을 거칠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스스로도 계속 똑같은 유형의 문제를 반복해가지고 풀다 보면은 나름대로 이걸 푸는 법에 대한 어느 정도의 생각이 정립될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쌤이 해설을 해주면서 계속 얘기할 거예요. 요 문제는 이런 식으로 푸는 게 가장 효율적이다. 요 문제는 이렇게 풀면서 데이터를 이렇게 정리해놔야지 함정에 빠지지 않는다. 라는 얘기를 정말 실전적으로 해드리는 유일무이한 강좌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체 해당 문제로 수능의 메타를 예측하는 거고, 정확히 말하면 앞으로 수능에 어떤 식으로 유형이 계속 출제되게 될지. 실전 개념 적용, 꼼꼼한 해설. 당연히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개념을 적용해보고 다시 한번 암기를 튼튼히 하는 과정이고 꼼꼼하게 해설해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이 스킬들을 알고 넘어갈 수 있도록 더 다양한 문제풀이 행동 영역. 그 전까지의 과정들은 기초를 쌓아가는 그런 과정이라면 여기부터는 진짜로 약간 일종의 야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팁들, 스킬들 이런 것들을 싹 다 가르쳐 드릴 거예요. 실제로 점수를 향상하는 거에만, 그리고 시간 관리를 하는 거에만 목적을 두는 커리큘럼이기 때문에 여기서 가장 실전적인 얘기들이 되게 많이 나오게 될 겁니다. 현강 촬영 업로드하고요. 5월 초에 개강해가지고 8월 말에 완강하는 거. 1권은 개념 유형편. 개념에 해당되는 문제들, 도표 통계가 아닌 문제들, 16개 해당되는 문제들인데
그 중에서도 특히 어려운 문제들의 유형에 좀 집중해가지고 그런 유형들을 어떻게 하면 빠르게 풀 수 있는지 시간 관리 잘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얘기를 해드릴 거고, 이권에서는 도표 통계 편으로 만들어가지고 도표 통계만, 굉장히 고난도 도표 통계만 반복해가지고 푸는 그런 과정들을 거쳐 나가고, 여기서도 훨씬 더 실전적인 얘기들, 구체적으로 이렇게 푸는 게 함정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야, 이런 식으로 풀어나갈 때 시간이 가장 단축돼, 이런 과정들을 꼼꼼하게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수강 대상은 기출, 사실은 전원이야. 사실은 전원이 들어야, 만점을 목표로 하는 친구라면 전원이 들어야 됩니다. 쌤, 저는 한 3등급, 4등급만 맞으면 돼요. 그러면 굳이 필요가 없을 수도 있어요. 사실 앞에 있었던 1번 개념 완성이랑 2번 킬 더 킬러만 들어도 괜찮을 수도 있는데, 내가 2등급 이상을 받고 싶습니다, 1등급으로 꼭 가보고 싶습니다, 아닙니다, 만점을 받아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친구들, 이거 무조건 듣길 권합니다. 기출문제 분석, 고퀄리티 변형 및 자체제작 문제풀이, 자체제작 문제 굉장히 많이 실어 놓을 거거든요. 어려운 문제들로 빠르고 정확하게 문제풀이 방법론을 좀 배우고 싶은 수험생들, 그러니까 고득점을 목표로 하는 수험생들은 반드시 들어야 되는 강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연히 개념이나 도표 통계 정도는 어느 정도 완성되고 난 다음에 들어오셔야 무난하게 수강이 가능할 거기 때문에 그것도 추천드리고, 그리고 이제 9월 평가원이 넘어가고 나면은 그때부터 이제 모의고사 커리큘럼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는데, 더원 실전 모의고사, 실전 직전 약점 파악은 당연히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쌤이 여러분들의 약점을 최대한 공략하는, 일종의 쌤이랑 같이 심리전을 하는 그런 모의고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니네 요거 약하지? 요거 수능에 출제될 수도 있는데 요거 아직 안 외워놨지? 이런 부분들로 문제 내면 당황스럽지? 이런 부분들을 쌤이 계속 생각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미션을 던져줄 거예요. 모의고사마다 요거 확실하게 외워놔, 요거 할 수 있도록 훈련시켜놔, 이런 과정들을 계속 깨우쳐주는 그런 모의고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개념 구멍 메우는 과정인 거죠. 내 개념에 이런 부분이 부족하구나, 이런 부분에서 내가 문제를 푸는 스킬이 부족하구나, 기출, EBS 선지 변형하고 자체 제작해가지고 출제하는 거고, 당연히 쌤이 다 직접 제작해가지고 출제합니다. 쌤은 막 외부 출제진들 막 데리고 와가지고 외부 출제진한테 문제 맡겨놓고 막 그럴 돈도 없고, 그런 거 없어. 그런 영향력이 없기 때문에 그냥 내가 직접 만들 수밖에 없어. 쌤이 이런 거 문제 만들 때 또 협력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만큼은 국내 탑 수준이라고 자부하거든요. 쌤이 도표 통계 문제 같은 거 만들 때, 좀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쌤이 서울대 사회학과 출신이고, 쌤 친구 중에 서울대 수학과를 나와가지고 통계학 박사과정 거쳐서 지금 교수 준비하고 있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과적인 부분에서는 거의 탑 커리어를 쌓은 친구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 친구랑 쌤이 도표 통계 문제를 같이 만들어요. 통계학 박사 친구랑 교수 준비하고 있는 친구랑. 그러니까 자체 제작 문제의 퀄리티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당당하게 우리가 제일 잘해 라고 내세워도 충분히 부족함이 없는 수준이라고 자부하고, 기출문제와 EBS에 나온 선지들을 다 반영해가지고 내는 거기 때문에 최근 수능의 트렌드를 따라가기 가장 유리한 그런 모의고사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개념 도표까지 전방위에서 어떻게 하면 함정에 빠지지 않는지, 좀 더 빨리 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행동 영역을 훈련하고요. 1등급을 위해 가지고 석송 정리해 나가는 그런 과정들이 해설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해설 과정에서 계속 이 부분 주의해야 돼, 이 부분 수능에 나올 수 있어 라는 얘기를 계속 해드릴 거니까, 해설 강의를 현장으로 하는 걸 찍어서 올릴 수도 있고, 스튜디오 촬영을 업로드 할 수도 있고, 지금 생각에는 스튜디오 촬영해가지고 업로드하는 게 조금 더 유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6평, 9평 대비해가지고 각 2회, 그래서 6평 대비 시즌 1, 9평 대비 시즌 2, 그리고 수능 대비해가지고 9월 평가원 끝나고 나서 6회, 혹은 여기서 조금 더 추가할 수도 있고요. 그 정도로 지금 더원 모의고사를 내는 걸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강 대상은 평가원 보고 수능 직전의 수험생들, 실전 대비가 필요한 수험생들은 다 와서 한번 풀어보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될 모의고사라고 자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있는 커리큘럼이 넥스트 레벨 도표 통계 모의고사. 요즘에 이제 고난도 모의고사라고 쌤이 보통 표현을 합니다. 도표 통계 고퀄리티 문항 훈련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요즘에는 쌤이 요거를 조금 더 변형해가지고, 여기는 이제 도표 통계라고 적혀 있긴 하지만 이것도 꼭 알아두세요. 도표 통계 문제만 내는 모의고사는 아닙니다. 고난도 도표 통계 문제를 중심으로 하는 모의고사인데, 아까도 쌤이 말씀드렸던 서울대 통계학 박사 콜라보 출제, 사실 이것만 그러는 게 아니라 쌤의 모든 커리큘럼에 이 친구가 참여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서 이 친구의 진가가 발휘된다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쌤이랑 계속 확인을 해나가면서 지금까지 도표 통계 문제만 담당하고 있는 친구이기 때문에, 이 친구가 도표 통계 문제랑 관련해서는 가장 넓은 데이터베이스, 그걸 통해 가지고 추론하는 능력도 가장 좋은 친구이기 때문에 이 친구랑 같이 출제를 하고 있다는 거, 그게 신뢰도를 좀 올려줄 거라고 믿고, 수능에 나올 가장 고난도 문제, 도표 통계 문제만 그런 게 아니라 개념 유형들도 가장 어려운 개념 유형으로 나올 수 있는 가능성들을 추론을 해가지고 그 개념 유형들을 계속 보여드릴 거예요. 그러면서 쌤이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풀어야 된다고 얘기했지, 요거 실전에 적용할 수 있을 정도로 훈련이 잘 됐어? 라는 거를 체크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점을 위해서 마무리 정리하는 그런 과정인 거죠. 이것도 해설 강의를 현장이나 스튜디오 촬영 업로드 할 건데, 아마 지금 상황으로는 스튜디오 촬영해가지고 업로드하는 게 조금 더 유력
노력하고요. 10월 개강하는 게 일반적인 상황이고 올해도 그렇게 했긴 한데 내년에는 조금 더 빨리 개강하는 것도 염두에 두고 있어요. 상황에 따라 가지고 조금 달라질 수 있으니까 쌤이 이후에 공지하는 걸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킬러 유형에 해당되는 소위 말하는 도표 통계 유형이나 아니면 개념 유형 중에 굉장히 시간을 많이 잡아먹고 함정에 빠지기 쉽게 만드는 그런 유형들까지 합쳐서 10개씩 총 3회 정도 되는 거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수강 대상은 고득점, 특히 이번에 만점을 목표로 하는 수험생들이 마지막으로 반드시 정리하고 가야 될 모의고사, 이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사회문화 커리큘럼 요약이 마무리되었고,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생활과 윤리입니다. 생활과 윤리 같은 경우에도 개념량이 어마어마하게 많지는 않지만 분명히 사회문화보다는 개념량이 훨씬 더 많은 과목이고요. 이 과목이야말로 논리에 대한 이해가 가장 중요한 과목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생활과 윤리 같은 경우에도 만점을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과정이 사회문화랑 유사하긴 합니다만 조금의 차이점이 있으니까 이거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과 윤리는 요즘엔 어차피 생활과 윤리는 사회문화처럼 무슨 도표 통계 유형 이런 게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문제의 유형 자체가 막 어마어마하게 어렵게 나온다는 건 없습니다. 알면 알고 모르면 틀리는 거야.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사상가들에 대한 논리적인 이해를 완벽하게 해두는 것만이 생활관리의 알파이자 오메가란 말이죠. 그걸 위해 가지고 어떤 과정을 겪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 거예요. 개념 완성은 사상가별의 논리를 완벽하게 이해하는 과정,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쌤이 몇 번이나 얘기하고 있지만 생활관리는 상대적으로 사회문화보다 암기가 조금 더 많은 과목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기에만 집중하면 안 돼,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생활관리 같은 경우에 특히 선지 변형 같은 것들이 어마무시하게 빡세게 나오기 때문에 암기만으로 풀 수 있는 과목이라는 생각을 애초에 버려야 되고 암기는 기본이고 거기에 대해서 실제로 존 롤스가, 칸트가, 아리스토텔레스가 정확히 어떤 맥락에 근거해가지고 이런 사상을 주장하고 어떤 단어를 쓰고 있는지에 대해 가지고 완벽하게 이해하는 게 필요하고 생활관리에서도 쌤은 필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교재 안에서 모든 내용을 정리해가지고 한 권안에 모든 내용을 몰아넣는 과정을 선택할 거고요. 그 과정이 여러분들한테 가장 효율적일 거라고 믿고 있어요. 그리고 나면은 기출문제를 분석하는 과정이 들어가는 건데 쌤은 개인적으로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기출문제, 특히 평가원 기출문제들을 위주로 해가지고 선지, 제시문 같은 것들이 어떤 식으로 나왔는지를 분석할 거예요. 그 중에서도 쌤은 개인적으로 이 제시문 분석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조금 이따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정을 3번 정도 반복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쌤이 아까 사회문화에서도 얘기했었지만 이건 쌤의 인강을 통으로 다 3번 다 들으는 얘기가 아니라 여기까지 인강을 풀로 쫙 듣고 나서 쌤의 인강을 기반으로 해서 개념 교재든 여기 기출문제, 기출의 메타 교재에 정리가 돼 있는, 필기가 돼 있는 내용들이 있을 테니까 그걸 교재를 기반으로 3번 정도 더 보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과정들 속에서 헷갈리는 것들이 있으면 그때 쌤의 인강을 다시 보면 되는 거지. 그 부분만, 파트들만. 그런 식으로 해서 3번 정도 반복하고 나면은 이제 EBS 연계 교재 그리고 심화 개념에 대한 좀 빡센 이해가 필요합니다. 고난도 심화 학습이라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되게 빡센 선지들, 정말 유독 어려운 주제들, 이런 주제들만 위주로 반복해가지고 보면서 생활관리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사회문화보다 EBS 연계 교재의 중요성이 굉장히 강조되는 그런 과목이기 때문에 수특 수완 같은 것들, 이 수특 수완을 깔끔하게 반복해가지고 보면서 이 중에서 어떤 내용이 조금 더 중요한 부분들이 있는지, 이 부분들은 수능에 나올 만하다, 이런 부분들, 지금까지 기출문제 나온 적이 없었다, 이런 것들을 쌤이 일일이 손수 전부 다 모아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선보여 줄 거예요. 이번에 수특에서 이런 내용이 나왔어, 수완에서 이런 내용이 나왔는데 이런 것들은 나오면은 오답률이 굉장히 높아질 수 있어. 니들은 이 상황을 꼭 알고 가야 돼. 이런 내용들이 이번에 수특 수완에 있다는 걸. 그런 과정들을 대비하는 그런 커리큘럼이 될 거고 마지막으로 모의고사가 들어가는 건 사회문화랑 똑같습니다. 6평, 9평 기반으로 해가지고 철저하게 반영해가지고 앞으로 수능에 어떤 내용이 나올지를 예측하는 그런 모의고사의 과정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커리큘럼은 전반적으로 이렇게 돌아갑니다. 1월부터 3월까지는 저스티스 개념 완성, 개념을 완벽하게 다지고 논리를 완벽하게 이해하는 과정. 3월, 6월부터는 기출의 메타라는 커리큘럼을 통해 가지고 기출 문제에 있는 제시문과 선지들을 분석하고 앞으로 수능에서 어떤 내용이 나올지를 예측하고 지금까지 수능에 나오지 않았던 어떤 내용들이 이 제시문 속에서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고 있는지 그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조금 더 논리적인 이해를 강화하는 과정. 쌤은 개인적으로 이 커리큘럼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쌤이 제일 잘하는 부분이고 여러분한테 가장 도움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는 커리큘럼. 그리고 7, 8월 가면은 이게 쌤의 생윤 커리큘럼 중에서는 제일 인기가 많은 커리큘럼인데 정말 어려운 주제들만 미친 듯이 정리하는 킬더킬러라는 EBS 분석하는 과정, 수특수완 분석하는 과정이기도 하고 정말 어려운 주제들 위주로만 모아놓고 그 주제들에 해당되는 선지를 100개씩만 풀어보면서 계속 반복해가지고 이해를 다지고 암기를 완벽하게 완성하는 그런 과정. 9월부터는 더원 실전 모의고사,
20문제 30분짜리로 풀 모의고사 하나 치고요. 수능이랑 똑같은 것들. 이 과정들이 기다리고 있고 넥스트 레벨 심화 주제 모의고사라고 해가지고 생활관리에서 가장 어려운 주제들만 또 모아놓은 소재들만 사상가들만 모아놓은 모의고사도 하나 더 기다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저스티스 개념 완성에서는 다 필요 없고 개념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얘기로 시작할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개념입니다. 개념. 사실 생활관리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걸 열심히 들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후에 있는 심화 커리큘럼을 아직 듣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쌤이 이런 논리 얘기해 주셨잖아요. 쌤이 논리를 이렇게 이해해 주셨잖아요. 그렇게 기반을 해가지고 판단을 하니까 이런 선지가 답이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이런 식으로 그냥 판단을 슥슥슥 해버리는 친구들도 되게 많이 발생하는 그런 커리큘럼이에요. 이것만 해도 2등급은 무조건 확보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결국 1등급까지 가려면 심화 주제에 대한 훨씬 더 빡센 이해가 조금 더 필요하긴 하지만 사실 저스티스 개념 완성을 통해 가지고 2등급을 넘어서 가지고 1등급 만점까지 받는 친구들도 없는 건 아니거든. 대다수의 친구들은 여기까지만 완벽하게 해놓으면 2등급까지 무조건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커리큘럼이고 단권화 시키는 거 사회문화랑 똑같습니다. 한 권안에 모든 걸 정리할 거고요. 불필요한 필기 노트 같은 거 따로 만들지 않을 거예요. 필기 너무 많이 하라고 강요하지도 않을 거고 기본적으로 쌤이랑 눈을 맞추면 계속 집중을 해나가면서 그걸 위해서는 좀 재밌게 수업을 하기도 해야 되겠죠. 그러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 사상가들이 하고 있는 얘기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하는 거. 단순한 암기가 아니라 그 과정을 계속 강조하는 커리큘럼이 될 겁니다. 자세하고 쉬운 설명 당연히 할 거고요. 쌤이 특히 생활과에서 이 장점이 좀 더 부각된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사회문화 같은 경우에는 개념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편은 아니거든요. 물론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가끔 있습니다만 그래도 개념량이 좀 적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덜 부각된다고 볼 수 있다면 생활관리 같은 경우에는 쌤이 이 설명하는 거에서 압도적인 자신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쌤이 여러분들을 이해시킬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수업을 보통 이끌어 나가게 된단 말이죠. 그리고 대다수가 다 이해하게 되고요. 실제로. 그 과정에서 쌤이 들 수 있는 가장 재밌는 예시들, 쌤의 썰들 이런 것들 결국 개념들을 겨냥해가지고 이 내용을 들으면 개념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내용들만 선별해가지고 여러분들이랑 같이 재밌게 이 철학이라는 내용에 대해 가지고 깔끔하게 이해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 될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생활과 윤리가 보통 5개념 논란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과정들인데 쌤은 기본적으로는 철저하게 기출문제에 기반하고 수특 수완에 기반하면은 수능에 어떤 내용이 나올지 안 나올지를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기출문제에 기반해가지고 수특 수완에 기반해가지고 얘기를 하면 사실 5개념을 얘기할 이유도 없어요. 철저하게 이 평가원의 출제 범위 안에서만 놀면은 사실 여러분들에게 5개념을 사실 모든 강사들이 이 생활관리에 나오는 사상가들의 원전을 싹 다 읽어보고 완벽하게 외우고 있다고까지 얘기할 수는 없을 거예요. 쌤이 생활관리에 나오는 사상가들의 원전 다 읽어봤습니다만 이 내용들의 문장 하나하나 다 기억하지 못해. 단어 하나하나만 다 기억하지 못한다고.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사실 한국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쌤은 철저하게 이 출제 범위 안에서만 노는 방향을 선택합니다. 이 교과서 안에서. 그리고 EBS 수특 수완 안에서. 그리고 기출문제 안에서. 만 놀아도 충분히 만점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 앞으로 보여줄 거예요. 쌤 같은 경우에는 지엽적인 얘기들 너무 과도하게 얘기하는 거를 싫어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기출 트렌드를 따라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고 요 부분에 대해서 이 사상가가 말한 적이 있긴 한데 요거는 출제될 가능성이 없어. 이런 부분까지 선도 되게 명확하게 그어주는 편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너무 과도하게 많은 공부를 하는 거, 너무 과도하게 많은 지식을 익히는 것 자체도 독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을 그어주는 수업이 되기도 할 거예요, 동시에. 현강 촬영해서 업로드하는 강의고 12월 개강해서 3월 초에 완강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2주 커리큘럼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수강 대상은 전원입니다. 필수고요. 무조건 들으셔야 되는 커리큘럼입니다. 두 번째는 기출의 메타, 기출문제 풀이하고 분석하는 그 과정. 선지 암기로 2등급까지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1등급은 재시험 분석까지 해야 된다. 이게 핵심이에요. 요 커리큘럼에서 쌤이 가장 강조하는 거. 그리고 생활관리 전반을 통해 가지고 쌤이 항상 강조하고 있는 게 재시험 분석입니다. 사실 재시문이라 함은 보통 문제가 이렇게 나오면은 3번 다음 중 옳은 것은 이렇게 나오고 여기 이렇게 사상가의 긴 그림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이걸 제시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1번, 2번 혹은 뭐 그느드르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 것들을 선지라고 부르고요. 여기 있는 이 제시문들을 여러분들이 보통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식을 보면은 생활관리 문제 풀어봐 이렇게 딱 얘기하면은 여기 있는 것 중에서 이 사상가가 이 단어를 얘기했는데 그러면 롤스구나 이렇게 롤 이렇게 딱 적어놓고 문제 바로 들어가고 다시는 이 내용 안 읽어보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러시면 큰일 난다는 얘기를 쌤이 이 커리큘럼을 통해 가지고도 개념 완성에서도 이미 굉장히 많이 하고 넘어가게 될 거예요. 절대 그러면 안 되거든. 여기 나와 있는 제시문 중에 있는 문장들이 결국은 다음 수능에 출제된단 말이야. 근데 그런 부분들을 간과하고 넘어가는 강사쌤들도 되게 많고 학생들도 정말 너무 많단 말이지.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쌤이 여러분들의 시선을 좀 바꿔드릴 거예요. 여기 있는 이 제시문을 분석하는 거야말로 여러분들의 성적을 올리는 데 핵심입니다. 기출을 통해 가지고 앞으로 수능이 어떻게 나오게 될지, 수능의 메타가 어떻게 변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건 결국은 제시문이에요. 물론 선지 분석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당연히 중요합니다만 사실 쌤은 이건
어차피 암기하면 되는 부분 혹은 확실하게 선지에 대한 이해만 있으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면 여기는 강사만이 해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반적인 이 사상가의 논리를 완벽하게 꿰뚫고 있는 사람인 쌤이 여러분들에게 스스로 이 문제 속에서 제시문 속에서 어떤 내용이 앞으로 수능에 출제될지는 여러분들이 예측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란 말이지. 그걸 쌤이 도와주는 커리큘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실전 개념을 적용해 나가면서 계속 문제를 풀어나가면서 암기를 좀 더 강화하는 과정도 될 거고 꼼꼼하게 해설해주는 과정에서 제시문을 완벽하게 이해해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이 제시문을 읽으면서 아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이 단어 때문에 롤수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서 안 되거든요. 문장 하나하나 꼼꼼하게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면서 완벽하게 이해한 상태에서 아 그럼 이런 문장이 있다는 거는 앞으로 이런 선지도 출제를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실제로 만점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할 수 있도록 쌤이 도와드릴 겁니다. 현강 촬영 업로드고요. 3월 중순에 개강해서 5월 말에 완강하는 걸 목표로 잡고 있고 이거 전원 필수입니다. 반드시 혹시 쌤의 커리큘럼 영상을 나중에 한 6월, 9월 넘어가지고 보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기억하세요. 이거 반드시 들어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그때 시간이 급하더라도 이 기출의 메타라는 강의야말로 쌤의 핵심이고 지금까지 기출문제들의 제시문을 분석해서 결국 수능에 나오는 선지를 예측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걸 들었을 때 성적 상승이 가장 확실하게 기대된다라고 쌤이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킬더킬러 같은 경우 지금까지 사실 저스트디스 개념 완성이랑 기출의 메타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제시문 분석도 되고 수능 예측도 하고 과정을 쌓아가고 논리를 이해하는 그런 과정들로 쭉 이어져 왔다면 요거 같은 경우에는 막판 대비 막판의 성적 급상승을 만들어주는 것만 목적을 가지고 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쌤이 항상 얘기를 하지만 쌤 커리큘럼은 그냥 다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스트디스 개념 완성, 기출의 메타를 통해 가지고 논리적으로 완벽하게 이해하고 난 다음에 이제 어려운 선지를 그냥 미친 듯이 풀어보면서 가장 어려운 제시문도 열심히 읽어보면서 가장 어려운 고난도 주제만 대비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연계 교재들을 기반으로 해서 EBS 수특수항 기반으로 해가지고 선 넘지 않는 지엽선에서 다 다뤄드립니다. 선 넘는 지엽이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지금까지 기출 문제들에도 안 나와 있고 EBS 수특수항에도 안 나와 있는데 그냥 사상가 원전에서 냅다 가져와가지고 니들 이거 몰랐지? 라고 얘기하는 그런 지엽을 얘기하는 거예요. 쌤은 그런 지엽적인 내용은 절대 출제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그건 수능에 나올 수가 없으니까요. 그런 식으로 문제를 내는 강사쌤들도 있고 문제 출제자분들도 시장에 굉장히 많은 건 압니다만 쌤은 개인적으로 굉장히 비판적입니다. 애초에 나올 일이 없는 내용을 수능에 나올 수 있다는 어떤 두려움을 여러분들한테 심어주는 그런 과정이라고 좀 미안하지만 비판할 수밖에 없어요. 기본적으로는 수능은 철저하게 교과과정 중심으로 나올 수밖에 없고 아예 안 나온 내용들이 지금까지 안 나온 내용들이 6평이나 9평까지 나올 수 있어. 근데 수능엔 나올 수 없단 말이야. 왜냐면 수능에 지금까지 기출문제들이나 수특수안에도 없는 내용을 그냥 내버리면 이건 진짜 고소 가능한 사안일 수 있거든. 교과과정을 완벽하게 위배했다는 이유로.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맥락으로 문제는 나오지 않고 쌤이 여기서 철저하게 여기까지는 너무 과도한 지엽이야. 이건 안 외워도 돼. 여기까지만 확실히 이해하고 여기까지만 외우면 돼 라는 선을 그어주는 부분도 될 거예요. EBS랑 심화 과정을 정리하는 커리큘럼이고 고난도 선지 제시문을 분석하는 과정, EBS 수특수와 완벽하게 반영해가지고 EBS를 따로 안 봐도 되는 급으로 만들어 드릴 겁니다. 그렇다고 EBS를 아예 보지 말란 뜻은 아니에요. 이 커리큘럼과 EBS를 같이 보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아 수특수안을 그냥 혼자서 쫙 풀어보면서 아 그때 쌤이 이 부분을 킬더킬러에 가지고 와가지고 정리해준 이유가 이거였구나. 아 이게 어렵긴 하네. 이렇게 문제로 보니까 이런 과정들을 반복해가지고 가는 그런 과정이 좀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출제 가능한 지역까지 딱 정리를 해드립니다. 이 커리큘럼은 기본적으로 모든 단원을 다 다루는 내용이 아니거든요. 소위 생활관리에서 가장 어렵다고 말하는 7가지의 주제들을 뽑아옵니다. 쌤이. 그렇게 해가지고 그 주제들이랑 관련한 내용들만 드립답하는 그런 과정이 될 거고 그 외에 기타 주제라 그래가지고 나머지 단원도 다루긴 합니다만 그 나머지 단원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내용들만 다루는 마지막으로 만점을 목표로 하는 그런 과정인데 그 과정에서 너무 과도한 지엽적인 내용은 절대 내지 않을 거예요. 철저하게 교과 과정을 근거로 그 안에서 증거를 찾을 수 있는 내용만 모아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거고 현강 촬영 업로드하고요. 7월 초 개강해서 9월 평가원 직전에 완강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수강 대상은 만점을 목표로 하는 사람들. 당연히 개념 완성이랑 기출 정도는 다 듣고 오기를 권장하고요. 뭐 내가 어느 정도 개념이 완성돼 있다. 다른 쌤한테 들어가지고 왔다라고 해도 사실 들을 만한 강의기는 할 겁니다. 근데 이 내용을 듣다 보면은
다른 선생님을 듣다가 쌤한테 요 시점에 넘어오게 되면 아마 지금까지 못 들어본 얘기들을 되게 많이 듣게 될 거예요. 뭐야? 이런 얘기들은 내가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그게 핵심일 겁니다. 보통은. 쌤이 보통 요걸 얘기를 할 때 결국은 기출문제, 제시문에 기반해가지고 요 논리를 추론할 수 있다라는 걸 통해가지고 지금 요 내용에서 설명을 해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들으면서 내가 지금까지 못 해놨던 개념 정리가 다시 한번 되는 기분, 그런 것들도 정확하게 받을 수 있을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서 사상가들의 단어들이 한 번에 일목요연하게 정리되는 그런 기분, 그런 것들이 이제 수강후기 같은 데 많이 나와 있으니까 이런 게 궁금하시면 쌤 수강후기도 한번 참고해 주시 바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면 이제 실전 모의고사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더원 실전 모의고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문제 30분 이렇게 해가지고 풀 모의고사예요. 실전 직전에 약점 파악은 당연히 중요하고요. 내가 어떤 부분을 이해하고 있지 못한지, 개념에서 내가 이런 부분에 구멍이 뚫려 있는 부분, 논리적인 구멍이 뚫려 있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선지를 저격해가지고 딱 냈을 때 여러분들 헷갈릴 수밖에 없을 걸, 이런 걸 계속 쌤이 테스트해주는 그런 과정이 될 거고, 그래서 난이도는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높은 난이도로 대비를 해야 요즘에 난이도 높은 수능에도 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출, EBS 선지 변형하고요, 자체 제작해가지고 출제하는 선지들 당연히 압도적으로 많은 그런 모의고사가 될 거고, 처음 보는 선지의 논리적 해석법이라는 걸 쌤이 계속 가르쳐 드릴 겁니다. 특히 요즘에는 독해 문제가 되게 어렵게 나오기도 한단 말이죠. 독해 자체가 어려워가지고 시간이 오래 끌려서 올해 수능에서 굉장히 특이했던 부분이 생윤에서 시간이 부족한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원래 생윤은 그런 과목이 아니거든. 근데 생윤에서 처음으로 독해 문제에서 시간이 너무 오래 끌려. 이걸 읽다 보니까 정확하게 어떤 논리가 있는지를 이해하기가 좀 어렵게, 그냥 국어에서 마치 독서 문제 내듯이, 철학 지문 내듯이 그런 느낌으로 내버려가지고 선지도 꽤 어렵게 구성해놔가지고 기존의 사상가들을 외워가지고는 대응할 수 없는, 완벽하게 독서를 잘 해가지고 이해를 해야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문제를 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처음 보는 제시문이나 선지를 논리적으로 해석할 수 있게끔 쌤이 어려운 독해 지문도 많이 가지고 올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추측해서 문제를 맞출 수 있도록 그런 것들도 가르쳐 드릴 거고, 어떤 식으로 읽어야 되는가, 1등급을 위한 속성 정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만점을 위해 가지고 가장 어려운 내용들만 모아가지고 빡세게 훈련시켜 드리는 그런 과정. 해설 강의 현장 스튜디오 촬영 업로드 하고요. 아마도 이번에도 스튜디오 촬영 업로드가 될 가능성이 좀 높기는 한데 어쨌든 그건 좀 두고 봅시다. 6평, 9평 대비해서 각 2회, 수능 대비 6회 이렇게 해가지고 모의고사들이 총 10회를 생각하시면 되고, 막판에 쌤이 조금 여유가 있으면 이걸 6회가 아니라 8회 정도로 내는 것도 고려하고 있으니까 조금 기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수강 대상은 결국 평가원 보거나 수능 직전에 마지막 실전 대비가 필요한 친구들, 막판에 딱 가가지고 풀어보고 들어가면은 완벽하게 대응이 된 상태로 들어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게끔 쌤이 굉장히 압도적인 난이도의 모의고사로 만들어 드릴 거예요. 절대로 과도하게 지엽적인 내용은 출제하지 않고 평가원에서 낼 가능성이 있는 내용까지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넥스트 레벨 심화 주제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아까 킬 더 킬러랑 비슷하게 가장 어려운 주제들, 가장 어려운 7가지 주제들, 그리고 그 외에 여러분들이 소소하게 어려워하는 주제들까지 뽑아가지고 가장 어려운 제시문 선지, 그런 것들을 보여드리는 그런 과정이 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수능 고난도 문제 저격 6평, 9평 기반해가지고 가장 어려운 주제들, 뭐 존 롤스 분배 정의라든지 사형제라든지 사회계약론이라든지 뭐 환경윤리라든지 평화윤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생활관리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주제들, 그런 주제들에만 관해서 기출, EBS 선지 변형하고 자체 출제해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그런 문제들을 내가지고 여러분들이 아예 처음 보는 선지, 아예 처음 보는 제시문이라고 해도 어떻게 해석하는 게 옳은지, 지금까지 배워왔던 논리들을 기반으로 이런 식으로 해석해야 문제를 맞출 수 있다는 것들, 그 과정들을 계속 반복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만점을 위해서 마무리 정리하는 과정이고, 해설 강의는 스튜디오 촬영될 가능성이 조금 더 높긴 합니다. 10월 개강 심화 주제 10개씩 총 3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가장 어려운 주제 7개랑 그 외에 여러분들이 소소하게 어려워하는 주제들 3가지 정도 뽑아가지고 10문제가 3회, 그러니까 30문제 이렇게 해가지고 마지막 정리를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만점을 목표로 하는 수험생들이 들으면 딱 좋을 강의. 그냥 저는 2등급이면 됩니다. 그럼 사실 이거 안 들어도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만점이 필요합니다, 1등급이 필요합니다 하는 친구들은 꼭 들어줬으면 좋겠는 마지막 모의고사입니다. 커리큘럼 요약 다시 한번 보면 저스티스 개념 완성으로 기초 쌓고, 기출의 메타로 선지랑 제시문 분석 빡세게 해가지고 앞으로 수능이 어떻게 나올지 예측하고, 마지막으로 심화 주제들만 정리하면서 마지막으로 뿌리부터 시작해가지고 정말 어려운 내용들까지, 지엽적인 내용들, 다만 기출 범위 안에서의 지엽적인 내용들까지 다루면서 마무리 정리, 9월부터 실전 모의고사 치면서 약점 점검, 이런 과정으로 넘어간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쌤이 생활관리 커리큘럼, 사회문화 커리큘럼 싹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내년에 수능을 준비하기 위해 가지고 이제 막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자신감이 좀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모든 여러분들이 좀 자신감을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사회탐구 과목들은 사실 다 똑같아요. 뭐 2학년 때 내신으로 슬쩍 맛본 거 외에는 기본적으로 모든 친구들이
지금부터 준비를 시작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1년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가지고 만점이 거의 확정적으로 나올 수도 있는 과목이고 굉장히 낮은 점수가 나올 수도 있는 과목이란 말이죠. 여러분들이 모두 자신감을 가지고 쌤을 따라와 줬으면 좋겠어요. 나는 이거 안 돼. 나는 이거 약해.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말고 현수쌤이랑 같이 해가지고 쭉 가면 모두가 만점을 받을 수 있다는 자신감. 저는 자신이 있거든요. 저는 이 자신을 한 2년, 3년 전부터 가졌던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쌤이 강의를 하면서도 내가 아무리 강의를 잘한들 여러분들이 과연 내 강의를 이해를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다면 인강을 시작하고부터 수많은 Q&A나 수강후기 같은 걸 받으면서 쌤은 좀 확신이 생겼습니다. 아, 내가 여러분들을 이해시킬 수 있는 강사가 맞구나. 여러분들의 대다수는 쌤을 통해 가지고 만점을 받을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친구들이구나 라는 것까지 역설적으로 알게 됐단 말이죠. 저는 자신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자신감을 가지고 쌤 커리큘럼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따라와 주시면은 모두가 다 같이 최선의 결과를 맞을 수 있다는 거를 어느 정도 보장해 드릴 수 있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우리 같이 믿고 함께 최선을 다해 주시면 최고의 결과를 보장할 수 있다는 약속 쌤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드리면서 자신감을 가지고 여러분들도 자신감을 가지고 한번 불태워보면 좋겠습니다. 내년 11월 한 15일 중순 수능 치고 난 이후에는 여러분들이 딱 이 모습으로 하지만 최고의 결과를 받아들였어. 하얗게 불태우고 우리는 최선의 결과를 받아들고 이제 고등학생으로서 N수생으로서의 생활을 청산하고 우리 이제 대학교에 가가지고 세터에 가서 이제 연애한다 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마무리를 할 수 있게끔 쌤도 최선을 다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커리큘럼 소개 영상 또 굉장히 길게 찍은 것 같은데 거의 지금 1시간이 다 돼가는 것 같은데 좀 미안해요. 쌤이 항상 이렇게 하다 보면 또 이것도 얘기해야 되는데 저것도 얘기해야 되는데 하고 막 말이 많아지거든. 여기까지 해가지고 영상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만간 실제 본 수업 영상에서 뵙도록 하죠. 지금까지 이투스 현수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